최종적으로 사형 선고가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순으로 살펴본다면 한 변호사님, 이게 과연 수사가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우선 판단을 내린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수사가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예, 일단 재판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판결 선고하면서 말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시한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처음에 이제 공소 사실을 한 다음에 바로 법률적 판단이라든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전에 절차적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부분 크게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 근데 불소추 특권이 다른 나라 비교법과 비교를 하면서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여기서 판시를 한 게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 특히 공수처에 있어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없다, 수사 대상을 위반이다, 관련 범죄를 넘어선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네. 이번 사건에서 명확하게 직위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그리고 특검법상 명확하게 이를 규정한 부분 이 두 부분을 놓고선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부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한 증거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400일이 넘게 지금 지내왔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이 참 오랫동안 계속돼 왔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1년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2024년 12상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재판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 4월에 탄핵 재판이 있은 후로부터 지금 1심 선고까지 형사재판 1심 선고까지 긴 기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실은 국론이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여론도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또 1심 재판에 있어가지고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내란이 아래에서부터의 위로 내란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내란이 더 위험하고 이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재판에서 다시 한번 설시해 준 게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재판부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방첩사 체포조에게 임무가 부여됐다. 그래서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봤어요. 허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이 국가 긴급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였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 반드시 내란이 될 수는 없지만 국가 긴급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권한 행사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내란죄에 성립한다면 단순히 절차적 어떤 요건들 그리고 외형적인 요건들, 실체적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비교적 고령이다라는 점을 참작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5세, 그래서 네.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밝혔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인데 자, 이 정도면은 중환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약하게 받은 형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존에 아까 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관한 내란죄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한 게 거의 유일무이한데요. 형량을 당시에 보면 그때는 수계라고 불렀죠. 네.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였던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징역 6년에서 8년 사이가 선고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징역 30년은 그거보다 한참 높은 형으로 보입니다. 네, 양형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당시에 민간인이었죠.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한테는 12년, 김봉식 서울청장한테는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단장 총격급 지휘관이죠.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한테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입니다. 네. 이 두 사람한테는 왜 무죄가 선고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법적 개념은 이따가 이제 이진혁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재판부는 여기서 오늘 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집합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해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가담한 사람 하나하나가 이 내란죄의 고의, 내란죄가 인정되기에 가장 중요한 고의 요건이 국헌문란의 목적인데 네. 이 경우에는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그 가담한 사람도 인식하고 있거나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야지만 그러지만 이 사람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재판부가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지금 어떤 국헌문란 목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이건 내란죄로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지만 반대로 또 어떤 미필적 고의,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고의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까지는 네.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하고 공유받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그 외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나 윤승현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중앙기획관 같은 경우는 그런 고의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윤 기자,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일단 양형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이번 선포가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양형 조건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거나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이 주요 계획들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면서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내란을 저지른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이라고 재판부가 보고 양형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을 할 때는 감형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 판단을 들어보면 지금 윤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내란 범죄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지금 감형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고됐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형의 선택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다만 사형과 무기징역의 어떤 형량으로 보면 무기징역이 사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감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윤 기자 말씀대로 감형의 어떤 정상 참작의 어떤 사유 중에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65세 비교적 고령이라거나 이런 개인적인 사유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3 비상계엄이 엄연히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였다는 점, 그리고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한테 크나큰 아픔을 주고 있다, 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무거운 중형 사유의 하나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특검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그런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친위 쿠데타로 이제 기소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그런 친위 쿠데타는 아니다. 다만 야당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뭐 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헌정 파괴 행위였다라는 점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계현 재판장이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 폭력 행사가 없었다. 그리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특검이 구형을 할 때 보면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각차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어떤 양형 사유도 보면은 이 내란 범죄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거나 결과를 처벌하기보다는 그런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중한 범죄로 처벌한다. 그런 점에서 이 내란 범죄의 어떤 수괴나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하고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행위, 이것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형 사유로 얘기하면서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전부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은 그 결과를 예상을 해서 감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상호 논리적으로 좀 상충되고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양형 이유로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기현 재판장이 얘기를 할 때 군 경찰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얘기도 했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대립인 상태다. 그리고 대규모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비상계엄 내란 범죄가 가져온 어떤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뭐 재판장의 그냥 말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뭐 산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심 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란 범죄에 있어서 범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양형 선택의 어떤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가? 일반 잡범이나 일반 범이 아닌데 그리고 뭐 그 비교적 뭐 나이가 많다, 고령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양형의 사유로서 이게 참작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헌법을 파괴하는 데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 범죄 전력의 유무나 피고인의 어떤 나이는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의 이유를 보면은 명백히 이 친위 쿠데타를 내란 범죄라고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국가 사회적인 그런 피해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